여전히 홍준표 대표는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TK는 물론 9개 광역단체장 승리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연일 여론조사 불신 발언을 내놓고 있거든요.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거짓이다. 이런 발언까지 내놨는데 홍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여론조사를 불신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게 큰 거 아니겠어요? 한국당에게. 예, 예. 대통령 지지율은 너무나 높게 나오고 뭐 8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도 많았으니까 한국당 여론조사 결과는 갈수록 낮아지는 기대치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되고 있으니까 그 한편으로는 정신 승리를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에게 아직도 결집? 우리는 건재하다. 예. 여전히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결집을 호소하시는 그냥 정치인의 전략?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 표본이 이제 작거나 또 응답률이 어떤 거는 뭐 1%인 것도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선거 때 그냥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막 생겼다가 또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인데 그래도 전문적인 어떤 자신들의 영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한다 그리고 뭐 뒤집힌다 뭐 이렇게 홍준표 대표처럼 말하기는 어려울 텐데 지금 뭐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제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여의도 연구원이죠. 그때는 여의도 연구소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했던 AARS 그 연구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뢰도가 있었어요. 제일 정확하다고 이제 막 그랬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글쎄 최근에는 좀 그것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정두원 전 여의도 연구소장이죠. 이분이 지금 여의도 연구소의 ARS가 요즘 고장난 것 같다 이런 말 하시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가 자꾸 그 여론조사를 갖다가 부정하면서 시중에 나온 건 다 가짜 여론조사고 진짜 여론조사는 여의도 연구소고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사실 거의 다 따라갔고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개 여론조사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여당 후보를 갖다 앞서는 걸로 막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알고 보니까 100% 유선조사 이런 거 혼자 딱 튀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뭐랄까 정확성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분이 좀 인지 부조화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자기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이제 믿으니까 나머지를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고 이거 잘못된 거고 이거 잘못된 거고 이거 잘못된 거. 그러니까 본인이 물구나무 서 있으면서 세상에 지금 물구나무 거꾸로 서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거꾸로 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지금 뭐 여론조사 나왔는데 야 이게 맞다. 그럼 우리 선거 포기하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인정할 수도 없는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가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선거 때마다 문제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어느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항상 불리한 쪽에서는 다 엉터리라고 여론조사에서 네. 공개하고 항상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이런 건 있어요. 보통 뭐 다 알려진 이야기긴 하지만은 직접 그 여론조사원이 전화를 하는 경우 전화로 이게 면접조사로 그럽니다. 전화 면접? 그다음에 이제 ARS라 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기계음을 올리는 경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ARS 같은 경우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ARS는 평균적으로 한 2, 3%밖에 안 돼요. 그럼 끊어버리죠. 100명이 뭐 기계음이 이번 뭐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1번 누구 하는 순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100명에서 2, 3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ARS 조사는 열성적인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정당 또는 그런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 후보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나올 이제, 때까지. 그리고 이제 또 지시까지 해요, 후보들이. 당에서 자, 이번 여론조사 오니까 전부 잘 받아주십시오 하면 여론조사 전화기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어느 순간 이제 봤는데 근데 이제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률은 더 높아요. 왜? 보통 여성분들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묻기 때문에 많은 남성분들이 또 전화를 오래 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응답률이 뭐 10%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접 조사할 때는 어느 선거 때나 야당이 항상 불려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닌 소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불리합니다. 내가 괜히 이거 저 면접한테 말했다가 내 속마음이 들키는 거 아니야?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다음에 현재 또 다수의 분위기가 A가 옳다가 70, B가 옳다가 30밖에 안 된다면 이제 나는 B가를 지지해. 그럼 B를 한 사람들이 전화 끊어버립니다. 응답을 안 한 속마음을 숨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여론조사가 좀 잘못했다고 홍준표 대표 이야기한 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 야당 지지자들이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제 이게 선거 결과는 크게 바뀔 것인가? 그건 또 아닌 게 현재 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장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바로 그거죠. 이제 이게 이제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2008년 대선 때 MB가 정동영 후보를 500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 때 모든 분위기가 진보 쪽 10년 끝난 다음에 축이 보수로 확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총선의 투표율이 46%였어요. 네. 보통 총선이 60%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진보 좌파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투표지가 안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게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샤이 유권자의 부분 때문에 여론조사가 완전 선거 결과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이건 네. 당연한 건데 같은 샤이라도 샤이 진보와 샤이 보수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약간 권위주의적인 정권 시절에는 응답을 하지 않는 층이 이제 소위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여나 이쪽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응답을 안 한다. 이런 분석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샤이 보수는 선거에 나와서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와서 우리의 지지율을 더 높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자유한국당조차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아유 내가 지금 창피해서 하여튼 말을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네. 과거의 샤이 유권자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은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수가 원래 항상 샤이합니다. 정치학에서도 샤이 리퍼블리칸, 미국에서는 또 샤이 토리라고 그래요. 영국서는 보수당을 토리당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샤이 토리, 샤이 리퍼블리칸은 미국 같은 데도 여론조사하면 보통 보수 정당이 낮게 나와요. 그래서 선거 깨면은 좀 더 높이 나오는 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좀 조용하고 좀 진보주의 좀 시끄러워요.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여론조사 좀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도 사실 힐러리가 계속 앞서갔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뚜껑 열고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거 뭐 그런 거겠죠. 네, 6.13 선거에서 예상되는 돌발 변수로 여론조사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이야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불신 발언에 대한 내부자 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전화 이용해갖고 내부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누르는 속도가 일정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실패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안 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네, 정도. 첫 실패했겠습니다. 네. 진 교수님이 제일 도와주시는 신기한 걸로. 게 저거였어요. 저거 과연 그죠? 쓰겠어요? 이거 뭐 어디다 쓰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네. 진 교수님 도와주시는 걸로. 예,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가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연결한 내부자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권순정 여론조사 분석 실장님이십니다. 요즘 바쁘시죠? 많이 바쁩니다. 예. 아니 이거 근데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네. 예.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한번 의뢰하면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용은 언론사가 의뢰할 때는 매우 낮고요. 네. 그리고 진중권 그 선생님처럼 돈이 많으시죠? 어떻게 많이 하셨어요? 받아야지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요. 네. 여론조사 기관이 몇 개나 있나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100개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대중들에게 많이 인지된 곳은 아마도 10여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특히 이번 선거 때만 되면은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항상 벌면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이제 리얼미터 측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논란이 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쁠 때만 논평도 내고 뭐 심지어는 어떤 고소고발까지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은 민심을 전달하는 아주 주요한 어떤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정확하게 잘 되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립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과거에 뭐 지방선거 때인가요? 그때 정말로 큰 그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하고 선거 네. 결과하고 이번에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다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나오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전국 단위에서 문제가 많았던 여론조사하고 질적인 수준이 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어떤 가상본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선관위 열심히 해서 어떤 정확한 조사,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사전 검토라든지 사후 검토를 하는 것들이 강화됐던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외부자들의 수습사원으로 출연했던 오신환 의원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서 네. 이제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저희의 경우도 한 여론조사 기관만 김문수 후보가 2등으로 나오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그 여론조사의 기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의 발언에는 하나는 거짓 발언이고요. 다른 하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발언은 뭐냐 하면은 한 여론조사 기관만 김문수 후보가 2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에 발표된 조사들에 보면 리얼미터만 김문수 후보가 2등이 아니라 다른 조사 기관도 상당히 많아요. 이의를 발표한 곳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9분가량 정도의 조사를 가지고서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겠냐라는 발언인데요. 예. 이것은 뭐 거짓 발언보다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9분 동안 다 듣고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누가 지지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나오는 순간 버튼을 누르거든요. 자동 응답. 전화 면접을 할 때도 먼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에 누르거나 응답하는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4분가량 정도가 나오게 돼요. 충분히 타당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의 분량입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권순정 여론조사 분석실장이었습니다.